세 번째 이야기,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코일을 말합니다. 구리도선이 돌돌돌돌 말려있는 형태, 실제로는 100번에서 1000번 혹은 그 이상도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레노이드 말고 교과서에 나오는 솔레노이드는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솔레노이드 코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의 전류가 이런 형태로 흐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 형태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작은 저항 하나 있고 전압은 이렇게 걸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 전극이니까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코일의 원기둥 모양의 통의 뒷면으로 전류가 올라가서 내려오겠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뒷면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서 결국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전류의 흐름인데 이러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왜 사람들은 솔레노이드 코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볼게요. 이게 직선 전류입니다. 직선 전류의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여기 있는 그 이어폰 잭의 방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손을 감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은 안쪽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바깥에서는 선생님을 향하는 방향, 안의 자기장은 여러분의 눈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할 때 4개의 손가락이 전류라고 바라보면 여기 있는 이어폰 잭의 방향이 전류라고 봤을 때 이렇게 감아져서 엄지를 향하게 되면 이 엄지의 방향이 바로 여러분 눈을 향하는 방향이고 칠판에서 여러분을 향하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번 감은 코일 말고 한 번 더 감아요. 한 번 더 감고 또 한 번 더 감고 또 한 번 더 감고 이렇게 되면은 전류는 똑같이 흐르는데 원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럼 원형 전류가 감은 횟수가 4번이면 총 4배로 자기장이 가운데에서 증가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감고 또 감고 또 감고 또 감은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의 솔레노이드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수많은 원형 전류가 흐르는 전류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솔레노이드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겠습니까? 똑같은 기란한 전류의 전선에서 만들어진 자기장들을 한 점으로 모아서 하나의 원기둥 모양으로 잡아서 하나로 일정하게 뿜어줄 수 있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발전되고 진화된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판단하나요? 4개의 손가락, 특히 이 손톱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그럼 어떻게 놔야 될까요? 이 방향은 아닌 거죠. 올라가는 방향은 아닌 거죠. 따라서 손을 거꾸로 해서 내려오는 빨간색의 화살표처럼 손톱을 아래로 향하야겠습니다. 턱걸이 할 때 철봉을 감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엄지의 방향은 바로 자기장의 N극을 향합니다. N극. 그래서 여기다가 N극이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는 반대가 S가 돼요. 그럼 자기장의 모양을 그리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S에서 N으로 빠져나가는 자기장.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기장이 N으로 빠져나가서 크게 돌아서 다시 S로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내부의 자기장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느냐? 참 재미있는 것은 내부의 어떤 점이든지 간에, 수많은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 원기둥 내부, 솔레노이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모두 균일합니다. 세기가 약하고 강하고 적고 크고가 아니라 이 내부의 자기장은 모두 균일하고 동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선 자기장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응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특이하게도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 다음 출제되고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은 안타깝게도 가장 적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방향은 알았으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놓고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더라 N, I 이렇게 씁니다. 그럼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봐야겠죠. B는 무엇입니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되겠죠. 전류가 뭘 만든다고요? 자기장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요 N, N은 뭘까요? 라고 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N은 넘버입니다. 넘버, 숫자, 그건 횟수. 근데 뭐냐? 넘버는 넘버인데 뭐냐면 가문수인데요. 하나 붙어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합니다. 코일을 감을 때 헐렁하게 듬성듬성 감을 수도 있고 빽빽하게 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 보니까 1m 안에 몇 번 감았니? 라고 하는 계산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많이 감을수록 좋아, 빽빽하게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은 증가해 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단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라고 제목을 단 이유는 말 그대로 자기장만 설명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어떠한 실생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기 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자기작용이라고 한 거고요. 이 안에는 숨어있는 뜻이 또 있어요. 어떠한 숨어있는 뜻이냐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석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자석의 두 자극은 N과 N이 마주보고 있죠. 이때 서로 가까이 되면은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고요. 반대로 N과 S가 만나게 되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자기력입니다. 자기력. 그러면 이 자기력은 서로 어떨 때 작용하는 거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자석의 자기장과 또 다른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만나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자기력은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났을 때, 자기장이 서로 두 개가 만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방금 배운 솔레노이드 코일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죠.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의 자석과 여기의 자기장은, 솔레노이드한 자기장은 서로 자기장과 자기장이기 때문에 서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스피커에서의 기본 원리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림을 그린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스피커 내부에는 진동판이 있는데 그 진동판에는 코일이 감겨 있고 코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진동판입니다. 일체형이에요. 코일과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석이 있죠. 그러면 자석에서는 뭐가 발생하나요? 자기장. 그러면 솔레노이드 코일이 또 하나 있네요. 여기서도 자기장. 그러면 유추해 볼까요? 역시 밀거나 잡아당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서로 밀어낼 수도 있고 잡아당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볼게요. 1번. 만약에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왼쪽에 있는 이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라고 보고 반대편을 마이너스 전극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올라가서 뒤로 빠졌다가 내려오겠죠.
다시 올라갔다가 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다시 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건전지 표시, 전압 표시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해 보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4개의 손톱의 방향은 자기장이 아니라 전류라고 그랬죠. 전류, 솔레노이드에서 전류 방향을 이렇게 손톱으로 가리키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름 아닌 전극, 자기장의 N극이 되겠죠. 반대는 S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N과 N이 마주 보니까 어떠한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청력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떠한 힘이 작용하냐면 청력이 작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동파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을까요? 진동파는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게 1번일 때예요. 1번일 때.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 한번 봐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반대의 전극. 여기가 마이너스 전극, 여기가 플러스 전극이라고 봐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플러스에 시작해야 되겠죠? 전류는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뒤로 갈 때는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뒤로 갈 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겠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장의 방향을 판단하라고 한다면 다시 4개의 손가락은 전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장의 전류에 따라서 감아주겠죠. 감아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N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N극을 써주고 반대편에 S를 쓰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빨간색에 주목해 보세요. 빨간색에서 자석의 N극과 솔레노이드 코일에 의한 자석의 자기장은 여기가 S가 된다면 이제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인력이 되겠죠.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이 진동파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면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S가 되고 힘은 왼쪽으로 받고 이 힘은 2번일 때고 힘이 F가 된다.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조금 그림이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조금 그림이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의 경우는 진동판이 왼쪽으로 힘을 받았고 2번인 경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진동판은 당겨지겠죠. 지금 순간 진동판은 갔다가 왔습니다. 한 번 진동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바뀌려면 계속해서 바뀌려면 어떠한 신호가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볼게요. 자, Y축, 플러스 Y축의 방향에서 얘는 Y가 아니라 플러스의 전압인 거죠. 그럼 플러스 전압이고 여기 밑에서는 마이너스 전압이고 위에는 다시 플러스의 전압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리를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1번이 플러스의 전압일 때고 2번이 마이너스 전압일 때라면 그렇다면 1번이 여기 있죠? 얘는 2번이 되겠죠? 얘는 3번이 되겠죠? 그럼 1번일 때 진동판이 받는 힘의 방향을 그려보시오 라고 하면 1번은 진동판이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쵸? 1번. 그 다음에 2번일 때는 진동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전압이 반대일 때는 아까 반대로 진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여기는 왼쪽으로 가겠죠. 이처럼 스피커의 진동판이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입니다. 이런 파형의 신호들이 음악의 신호들이 일로 흘러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때마다 진동을 하게 돼서 음악의 진동에 맞춰서 진동판도 똑같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 스피커의 원리가 된답니다. 우리 주변에 블루투스 스피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귀에 꽂는 이어폰,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다 이러한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찾자면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서 힘이 생긴다. 바로 자기력이 생기는 자기작용의 한 예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피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